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9회차 최종픽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오늘 경기별로 쭉 말씀을 드리고 최종픽에 대한 코멘트도 간단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대법 정리본은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표 업로드해 드렸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한 최종픽은 멤버십 최종픽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본머스 대 토트넘. 본머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본머스의 승무패 확률 승 21%, 무 26%, 패 53%로 본머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본머스의 승 28%, 무 44%, 패 28%로 본머스의 승과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본머스 기준 1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본머스 홈일 때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우선 이 경기는 본머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패배를 한다면 콘테 감독은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로는 일단 본머스의 주전 공격 자원인 본머스의 골 넣을 수 있는 골란게 하나밖에 없다 해서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모레 선수 원톱으로 공격을 할 텐데 사실상 이번 시즌 12경기 출전해서 한 골밖에 기록을 못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가 들질 않아요. 그래서 뭐 공격도 비용신인데 주전 골키퍼인 네토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리버풀한테 9대0으로 질 때 풀타임 출전했던 마크 트레버스 골키퍼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머스는 확실하게 질 준비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토트넘의 꼰대 감독이 또 페리시치를 쓸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본인도 느꼈을 거다. 콘테도 사람인데 계속 페리시치 선발 내보내면 못 이기는 걸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페리시치 선발, 이꼴 무승부 혹은 패배라는 공식이 생겼기 때문에 세세뇽 선수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본머스를 상대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2번 경기 브랜드포 대 울버햄튼. 브랜드포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랜드포의 승무패 확률 승 78%, 무 22%, 패 0%로 브랜드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브랜드포의 승 86%, 무 14%, 패 0%로 역시 브랜드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브랜드포는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상대팀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랜드포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고 브랜드포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브랜드포 사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울버햄튼 경기를 보면 얘들은 도대체 골대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슛을 때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19위까지 떨어질 경기력은 아닌데 골을 더럽게 못 넣어서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집에서 플스로 피파하고 놀고 자빠졌던 디에고 코스타를 영입할 때부터 이 영입은 좀 진짜 오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저는 울버햄튼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 경기인데 브랜드포도 사실상 최근 득점력이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인 상태고 아스톤 빌라에는 4대0으로 개털렸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브랜드포 원정을 가서 1대2로 승리를 했고 그때 골을 기록했던 무티뉴, 네베스 선수가 건재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첼시. 자, 브라이턴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라이턴의 승무패 확률 승 26%, 무 26%, 패 48%로 브라이턴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브라이턴의 승 33%, 무 17%, 패 50%로 브라이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첼시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라이턴 기준 5무 5패를 기록 중이고 브라이턴 홈에서는 3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브라이턴의 전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이턴의 무합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브라이턴이 상대 전적상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한 적이 없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재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첼시가 지금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또 무승부가 나오면서 맞대결 4연속 무승부에 첼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깨고 3연속 무승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맹구 새끼들이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 57회 차에서 첼시 대 맹구 경기 맞대결 5연속 무승부가 웬 말이냐? 무승부 안 나올 거다. 심지어 첼시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라고 보고 승패로 갈라서 갔더니 맹구 새끼들의 저주로 인해서 무승부가 떠버렸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충분히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브라이턴이 최근 4경기 동안 득점이 단 1득점밖에 없을 정도로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첼시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 크리스탈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1%, 패 21%로 크리스탈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크리스탈의 승 70%, 무 10%, 패 20%로 크리스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크리스탈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크리스탈 기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크리스탈 홈에서는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원정보다 득점을 많이 하고 있고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득점은 줄고 실점은 많아지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굉장히 빡센 압박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워낙 라인을 내린 상태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공격할 때도 수비 라인을 많이 안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찬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카일 워커나 벨라 코첩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아 선수에게 좀 찬스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아 선수는 슈팅 좀 작작 때리고 좀 패스 좀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난사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카디스 대 AT 마드리드. 자, 카디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카디스의 승무패 확률 승 10%, 무 30%, 패 60%로 카디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카디스의 승 0%, 무 36%, 패 64%로 역시 카디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카디스는 홈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고 AT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3경기 연승과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카디스 기준 2승 8패를 기록 중이고 카디스 홈일 때는 2승 6패를 기록 중이네요. 이 경기는 사실상 이변을 보기 힘든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디스의 경우는 가뜩이나 개판인데 주전 수비 자원인 호세바 살도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파르셀렌 선수와 루벤 알카레즈 선수는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볼 때 아무리 AT 마드리드가 주중에 레버쿠젠과 챔피언스 경기를 치렀다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 이변 정도는 가지고 가보려고 했지만 지난 59회 차에서도 무승부가 나오면서 올해 승무패 6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무승부인 3회 연속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부는 제외하고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리버풀 대 리즈. 리버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리버풀의 승부패 확률 승 50%, 무 31%, 패 19%로 리버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리버풀의 승 70%, 무 30%, 패 0%로 역시 리버풀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리버풀은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상대팀 리즈는 원정에서 4경기 연패와 5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리버풀 기준 8승 2무를 기록 중이고 리버풀 홈에서는 5승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누구나 그렇듯이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승부의 이변 정도를 생각해 보긴 했는데 리즈 경기 스타일상
강한 압박과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다른 팀도 아니고 리버풀을 상대로 뒷공간을 내준다는 건 개떨리지 않을까 싶어요. 살라 선수도 빠르지만 누네즈 선수도 순간 스피드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속도를 찍었다고 하니까 충분히 리즈 뒷공간 개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리즈가 지금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언제 연패를 끊어낼지 불안하긴 한데 다음 경기가 리즈는 홈에서 본머스를 맞이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5연패하고 홈에서 연패 끊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리버풀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의 승무패 확률 승 7%, 무 13%, 패 80%로 발렌시아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발렌시아의 승 0%, 무 0%, 패 100%로 발렌시아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양 팀 모두 딱히 없었어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발렌시아 기준 2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고 발렌시아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도 딱히 이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발렌시아가 사실상 홈에서는 카바니와 카스티에오 선수를 앞세워서 무승부 이변이라도 한번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전 수비 자원인 디아카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코메르트 선수도 불투명한 상황, 중원 자원인 유누스 무사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홈 경기라 할지라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기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말 필요 없이 발렌시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레알 마드리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무패 확률 승 89%, 무 11%, 패 0%로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승 80%, 무 20%, 패 0%로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5경기째 패배를 한 적이 없고 상대팀 지로나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와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레알 마드리드 기준 4승 2패를 기록 중이고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변 잡아도 어차피 다들 레알 마드리드 승 가실 거잖아요. 그쵸? 레알 마드리드 이변 나오면 그냥 다 같이 손잡고 2월로 가는 걸로 합시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햄. 맨유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유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17%, 패 25%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맨유의 승 50%, 무 17%, 패 33%로 역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맨유는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팀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맨유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맨유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드디어 맹구 새끼들의 경기가 또 출연을 했네요. 이번만큼은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유의 승무 투픽을 골랐는데 원래 맹구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무승부를 바쳤습니다. 뭔가 맹구 승을 딱 선택을 하면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의 명대사죠. 자네 아직도 맹구를 믿나? 하실 것 같고 맨유 단통승은 저로서는 진짜 너무나 불안하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맨유 패배가 나오고 하면 진짜 레전드 되겠죠. 어쨌든 맨유의 주전 수비 자원인 바란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린델로프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몸값을 제대로 해줄런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웨스트햄은 원정인데 지금 보엔, 막스웰 코르네, 파케타 같은 공격 작업을 하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웨스트햄으로서는 확실히 원정에서 힘든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맨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9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최종픽 영상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59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